안녕하세요. 어, 오늘 또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쉬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좀,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저도 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 얘기로 시작이 돼요. 네, 주식 얘기인데, 그거 아시나요? 그 최근에 뭐,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하고, 뭐, 이란과 뭐 미국 간의 정말 전쟁 위기 분위기까지 왔었죠. 그런데 그때 그날 그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실 이란과의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 나스닥은 연중 최고, 역사상 최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0년 그래프예요. 10년. 10년 그래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스닥이 생긴 이후로 가장 최고의 고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1600 정도까지인가 150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그것이 뭐 잠깐 고비는 있었지만 뭐 이건 좀 컸죠. 재작년 쯤이었는데 그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시 마치 이거 작전주 같지 않나요? 10년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안 쉬고 오른 거죠. 2009년도부터 정말 10년 가까이를 쭉 올랐습니다. 거의 1500부터 9000이면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수가,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 물론, 자,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자, 2009년도가 대충 이때쯤이죠. 500대였어요. 지금 살짝 600 정도를 넘기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 정도 수준이에요. 아까 그거는 200%가 아니라 1500부터니까 한 4배, 5배, 6배. 6배 정도가 올랐는데 6배. 그러니까 600%가 올랐는데 그 우리나라 증시 중 코스닥은 20%가 오른 거예요. 이게 보통 잡주들이 이렇게 막 한번 치고 그 자리로 가고, 막 치고 그 자리로 가고, 이게 특성이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람의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인식이 달라요. 주식은 도박으로 거의 보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죠. 제가 듣기로 미국 사람들은 거의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해요, 주식을. 미국, 한국. 근데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 많고 하지 마라. 실제로 그렇게 또 해요. 단타 치고 샀다 팔았다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투자하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시세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세는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테마주, 소위 말하는 테마주, 뭐 남북 경협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바이오 테마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테마주를 살 때 막 상한가가 가고 또 상한가가 가고 또 상한가가 가면 이때 막 개인들이 막 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생각은 주가가 오르면 팔겠다예요. 오르면 팔겠다.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오르면 팔아요. 자, 올랐다가 떨어져도 팔죠. 자, 손해봐도 팔죠. 무조건 팔아요. 계속.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익 실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 회사가 뭔지도 몰라요. 물리면 그때 찾아봐요. 물리면 그때 그 회사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고 있어. 근데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은 최소한 투자를 한다.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자, 이건 테마주죠. 자, 최소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산다고 치면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그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자, 테마주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르면 팔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떨어지죠. 최소한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뭐 그래도 그나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조금 투자하려고 해요. 자, 테마주 상한가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사지만
삼성전자는 뭐 내가 5% 먹고 빠지고 10%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 갔을 때 오른다 그러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막 단타 쳐가지고 팔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인드가 이 회사 좋은 회사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출렁임이 물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출렁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미국은 약간 우량주 대하듯이 사람들이 대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주식코는 아니니까 약간 흥분했죠. 1번. 자, 2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 위에 북한 있죠. 계속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북한이. 뭐 우리나라랑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외국 자본이. 왜냐면 언제 전쟁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자, 북한만 있습니까? 중국 있죠. 자, 최근에 일본 있었죠. 일본하고 무역 전쟁 했잖아요. 전쟁.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뭐 그때 러시아 뭐 항공도 관련돼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지금 굉장히 둘러싸여 있어요. 이슈들에. 자, 요것도 제가 뭐 정치적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제가 한 가지 그 검색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 조금 된 자료인데 그래도 한 두세 달이면 이해해 주세요. 1위에서 5위까지가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새삼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게 IT잖아요. 우리나라 주식만 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자, 그냥 미국 얘기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구글, 유튜브. 지금 우리는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페이스북 10억 명이죠. 뭐 아마존, 인프라 다 아마존 쓰고 있죠. 지금 클라우드로 전체가 다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과거에는 예를 들면 무역을 하려면 물건을 하나 팔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뭐 무역 그 협상을 해서 어디론가 배로 날라서 배는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날라서 막 시간이 걸려서 물건 놓고 거기서 팔고 하나가 팔리고 두 개가 팔리고 세 개가 팔려서 뭐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 얼마나 힘듭니까? 자, IT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그런 국경이 없어요. 물론 중국 같은 곳은 좀 예외죠. 막아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식적인 나라들에서는 그냥 뭐 인터넷만 되면 다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괜히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괜히 이렇게 5배씩 오른 게 아니라 진짜로 비즈니스가 그때 당시부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의 성장 자체가 이런 그래프였던 거예요. 순이익이라든가 이 파이의 크기가 미국 시장을 뛰어넘은 건 오래전에 뛰어넘었고 전 세계 시장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넷플릭스 아직 없었죠. 넷플릭스도 컨텐츠로서 전 세계를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통사들 컨텐츠 어떻게 팔아요? 뭐 하나당 5,000원,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5,000원, 3,000원 막 내려봤잖아요. 넷플릭스 뭐 한 10,000원 정도 돈에 무제한. 정말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되게 하는 기반이 IT잖아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 같은 것이 정말 막강하고. 자, 잠깐 흥분했는데. 자, 결국은 주식 얘기를 제가 뭐 하긴 했고, 주식에도 저도 관심도 많지만, 지금 이 왜 나스닥만 올랐냐, 코스닥 오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로 뭐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의 산업도 IT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우버 같은 회사들 70조 가치의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도 잘하고 있는 회사가 많죠.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도 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사실은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영토 전쟁을 했죠. 자, 영토에 자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노동력이 있고 그 영토에 뭔가 어 그러니까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걸 치렀지만 지금 그것 자체가 재화잖아요. 그 자원이라든가 사람 노동력이라든가. 자, 그러면 IT는 국경도 없이 넘나드는 거잖아요. 그냥 훅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로마의 전 세계의 지배가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는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손 아귀에 다 놓여진 거잖아요. 자, 유튜브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프로모션을 해요. 한 달 내지 세 달을 그냥 쓸 수 있게 해줘요. 자, 그거에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하게 될 수 있죠. 또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자라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 위험하다, 안 좋다 하지만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미 어른들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거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뭐 시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IT가 과연 전망이 있나? 전망이나 진로 문제는 따로 제가 얘기할 기회를 좀 가질게요. 오늘 너무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에 대한 전망이라고 말하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변호사가 전망 있나요? 의사가 전망 있나요? 아니, 그 부분들도 정말 훌륭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맞닥뜨려서 인류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분야. 그럼으로써 인류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분야. 그래서 그걸 페이하고 있는 분야. 그것이 IT예요. 그것을 사잖아요. 돈 주고. 유튜브의 컨텐츠를 이제 뭐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자, 그래서 저는 IT 분야는 정말 전망은 끝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의 개인의 전망하고 일치하냐? 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과연 IT가 좋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조금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제 생각은 최소한 이렇고,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IT에 관심을, 저는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들에게는 IT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걔가 뭐, 축구를 하겠습니까? 뭐, 저기 뭐, 성악가가 되겠습니까? 제 피를 물려받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게임이고, 뭐, 지금 벌써 뭐 편집하고 있고 막 그래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뭐 딸 애도 IT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 지가 또 좋아하면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IT에 대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개인의 얘기는 조금 정말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요. 아무리 그 분야가 전망이 있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힘들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지금 별도의 얘기예요. 그냥 그 분야의 얘기만 했다라고 좀 봐주시고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는 또 제가 차차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뚱하게 제가 뭐 IT 분야에 뭐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주식 얘기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저 주식도가 아니라 IT 분야를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이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계속 지켜봐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좋은 인연을 저는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